네, 반갑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코스닥의 강세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자,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이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기대감이 조금 더 모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투자가 오후 들어서면서 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오전 동안에는 800억에 달하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장 마감 시점에서는 무려 2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금융투자가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오후에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데, 자, 만기를 앞두고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우세하는 모습에 어떤 힘을 보태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은 관망세를 조금 보여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은 61선 넘어섰어요. 저항은 넘어섰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저항을 넘어섰다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승을 하면서 61선 넘어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가 많이 올라갈 때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는 뭐 대형주 또는 뭐 중소형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뭐 대형주들이 좀 기다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면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가 유지하고 반등 다시 떨어지는 모습. 자, 저점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네, 뭔가 조금 억눌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별 수 없겠죠. 네, 뭐 어느 하나만 튀어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면서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 무려 1,500억 순매수 들어옵니다. 그럼에 따라서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2,000억 넘게 순매수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뭐 거래소, 코스닥 이쪽 양쪽에서 전부 다 2,000억씩 개인들이 팔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연기금도 계속해서 순매수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문제는 이 금융투자인데 얘네들이 어제도 오후 늦지막히 매수가 들어와서 확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포지션이 또 오후 늦지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털어먹고 다시 매수해서 또 끌어올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 약간 혼란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차분해요. 특별하게 뭐 올랐거나 내리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은행주들이 조금 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얘네들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모습들 오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네, 뒤쪽 넘어가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은행주들 많이 빠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은행주들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주가가 하락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반등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비자 제한 이런 것들 나타나고 있지만은 실제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당장 피해볼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 국면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뭐 호텔신라 오늘 플러스 국면, 그 다음에 CJ, CGV 3%대 상승이고요. 모두투어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이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카지노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2.9%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잘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어떤 보복성, 비자 제한 이런 부분들은 당장 리오프닝주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고요. 방산주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죠.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그런 종목군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오늘 좀 보여줬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뭐 특이하게 뭐 밑으로 내린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항공우주 이런 것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그 대형주 쪽에 속한다라고 판단되는 종목군들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은 이렇게 그 방산주라든지 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관망세 유지하고 있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온통 시뻘겋죠. 네. 에코프로범이 3%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막판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계속 빌빌빌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매수가 촥 들어가면서 진행이 됐고요. LNF도 역시 마찬가지요. 마지막에 12시 넘어서면서 쭉 들어간 모습입니다. 아마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 같이 상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인데 2차전지 또는 바이오 뭐 게임주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쪽 중소형주라고 봐도 되나요? 중대형, 중소형 이런 쪽에서의 주가 상승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다우데이터 혼자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계속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크게 부담 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이 주가 반등을 조금 잘 봤을 것 같다 생각되는 모습이네요. 자, 개별주도 움직임 좀 보도록 하죠. 중소형주 잘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강세 종목 많이 나왔겠죠. 이삭 엔지니어링, 한국테크놀로지, 코콤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SATNG 이런 종목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대명에너지, 디어유, EG, 누리플렉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반등세를 크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괜찮은 흐름들이에요. 괜찮은 흐름들이고 오늘 상승에 대한 포인트도 3.3%나 됩니다. 이 3.3%라는 상승률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잡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3%대 이상 넘어간 종목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은 뭐 상승 쪽에 많이 기울기가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소형주니까 코스피 쪽에 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실렸을 거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ETF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뭐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0.9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0.94%라면 거의 내린 게 없겠죠. 아마도 중소형주가 올라가면서 상승 쪽 기울기를 많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 대체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 개 정도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좌 상황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강세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뭐 0.5에서 1% 또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도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중심적으로 대응하셨다면 뭐 운이 좋다면 2% 이상도 계좌가 올라갈 수 있었겠죠. 뭐 어쨌건 오늘은 계좌가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는 내일이 만기일인데 이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매매 동향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쪽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하나솔루션 등등등에서 매수가 쭉 들어갔는데요. 오늘 금융투자가 제일 중요하죠. 오후에 도대체 뭘 샀니? 봤더니 삼성전자, 레버리지, 카카오, SM 등등등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고버스 갖다 던져버렸고요. SK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매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ETF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 순매수 들어가는데 코스닥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중형주 쪽을 속해 있는 그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는 있는데 뭐 공격적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은 지금 금융투자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적인 총계를 봤을 때는요, 매도는 많지 않고요, 매수는 제법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어땠을까요? 하이닉스를 샀네요.
삼성전자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고퍼스 매수가 좀 있어요. 근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일 만기일에 대한 변수를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일 저녁쯤 되어야지만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CPI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우리 장은 주말장까지도 좋은 흐름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외국인들이 뭐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갖다 던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해치성 물량이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고퍼스 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을 완전하게 상향 쪽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계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는 LG에너솔루션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SK텔레콤, 네이버 등등등등 매도를 들어가고 있고요. 은행주들 매도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뭐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CPI 지표가 좋게 나오고요. 내일 만기를 무사히 넘긴다라면 또 다음 주말이 됐을 때 다음 주 월요일날 16일날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주말장까지 미국이 쫙 CPI 지표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다음 주 초반부, 즉 화요일 정도, 뭐 좀 더 길게 하면 수요일 정도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다만 설 연휴가 앞당겨 오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이번 주말까지 연계해서 주가 상승해서 2400 넘겨놓고 들어와주는 눌림목 형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안 나오고 뭐 밀린다거나 옆으로 횡보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가장 베스트가 넘겨놓고 위쪽 저항대 확인하고 들어와서 지지선 받고 올라가서 다시 뚫어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투자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도 좀 있고요. 주가 반등을 더 세게 치고 나가게 된다면 저항에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서두르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매수할 타이밍들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시장은 좋은 흐름들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흐름, 또 계좌도 좋아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대형주들 오늘 잠깐 주춤했는데 일단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키를 맞춰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 움직임들 다 보시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뚜기식 투자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도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오늘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